한국어를 배우겠다고? 헝가리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한 외국인 소녀가 주위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으며 무시당하고 있는데요. 주위의 몇몇 외국인 아이들은 한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모르겠다며 대놓고 무시를 하는데도 외국인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홀로 견뎌내는 모습입니다. 과연 외국인 소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헝가리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헝가리의 센테시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스테피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조국인 헝가리보다도 더 사랑하는 나라가 한 군데 있는데요. 그건 바로 아시아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에게는 정말 은인 같은 나라이죠. 지금은 수도인 부다페스트에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면서 여유롭게 지내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인생은 전쟁과도 같았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남동생인 샨도르까지 4명이서 살다가 아버지는 제가 6살이 되던 해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항상 술에 취해서 엄마를 위협하고 폭력을 썼던 기억뿐인데요. 자주는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물론 어린 샨도르에게도 종종 폭력을 사용했고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고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항상 긴장한 마음으로 쥐죽은 듯이 아무 소리도 안 내고 방 안에서 동생과 둘이 두려움에 벌벌 떨었죠. 지금은 기억이 어느 정도는 희미해져가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무뎌지지만 그 어린 나이에도 힘들었던 기억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평소에 집안일만 하셨던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에 수익이 전혀 없어지자 밖으로 나가서 일을 시작하셨지만 제대로 된 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입이 현저히 적어지자 저와 제 동생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졌고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굶주린 적도 많았어요. 그나마 아버지가 살아있었을 때는 쥐꼬리만큼이라도 집에 갖다 주던 돈이 그나마 도움이 됐고 차라리 폭력을 사용하더라도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 힘든 날을 보내던 어느 날 집 앞에서 동생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한동양인 남자가 지나가면서 저와 눈이 마주치고 저에게 인사를 건네왔어요. 저희 마을은 작은 시골 마을이고 여행자가 많이 찾아오는 곳이 아니었기에 그날 난생 처음으로 동양인을 본 것이죠. 그 동양인 남자는 한국에서 여행을 왔다는 소리와 함께 마을의 이곳저곳을 물어봤어요. 몇 마디를 나누고 한국인 남자는 저와 동생의 모습을 보고 안 되어 보였던 것인지 잠시만 기다리라면서 어디론가 가기 시작하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니 빵을 사와서 저희에게 먹으라고 건네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물어본 것을 알려줘서 보답으로 주는 것이라며 인사를 하더니 웃으며 떠나갔어요. 봉투 안에는 빵도 들어있었지만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당시에 저희 가족에게는 그 돈으로 며칠 동안 식사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였죠. 아마 저와 제 동생의 상태가 며칠은 굶은 것처럼 보였기에 친절을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살면서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아본 것이기에 그날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와 큰 인연이 있다는 걸 알 수 없었죠. 지금은 시간이 흘러 그 남자분의 얼굴도 흐릿해져서 잘 기억도 안 나고 이름도 모르지만 항상 힘들 때마다 한국인 남자분이 베풀어 주신 친절과 미소를 기억하며 버텨냈어요. 시간이 흐르자 엄마도 안정적인 일을 하기 시작해서 고정적으로 수입이 발생했고 돈을 모으진 못했지만 예전처럼 더 이상 굶거나 하는 일은 없었죠. 엄마는 저와 동생을 위해서 한동안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일을 했고 항상 집에 와서도 집안일과 저희들을 챙겨주시며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늦은 밤 엄마가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봤고 엄마가 잠이 들면 거친 숨소리가 얼마나 하루하루가 고달팠는지 그 어린 나이에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와 제 동생은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제 인생에서 어쩌면 다시는 오지 않을 행운이 찾아왔는데요. 그건 바로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제2의 외국어를 따로 배우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처음으로 한국어반이 생겼어요. 독일어와 영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은 저를 제외하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한국어를 꼭 배워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교육은 무상교육이었지만 교재는 직접 구매를 해야 했기에 한국어 수업을 듣게 되면 교재를 무료로 지급해준다는 소리에 간 것이었죠. 그리고 어렸을 때 우연히 만난 한국인 남자분이 생각나서 마음이 이끌렸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한국어를 왜 배우는 것이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소리를 하면서
한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냐며 대부분 저를 무시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놀리는 친구들도 여럿 있었지만 제 속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저 친구들 앞에서는 한국어를 배워놓으면 분명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며 이야기하곤 했죠. 교재도 무료로 준다고 하였음에도 지원자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고 한국어를 배워서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기 힘들었으니까요. 만약 교재를 무료로 지급해주지 않았다면 저 역시도 다른 언어를 선택했을지도 몰라요. 한국어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은 헝가리인과 한국인 혼혈이었어요. 어린 시절을 한국에서 보냈다는 선생님에게 한국 문화와 예절도 배우고 헝가리에서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헝가리인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배워놓는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빛을 볼 수 있을 거라며 열심히 배워보라는 소리를 해주셨죠.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저 혼자였기 때문에 과외식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고 저의 가정사도 알게 된 선생님은 두 번째 엄마가 되어주셨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셨고 제가 곤란한 상황이 찾아오면 항상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고 때로는 직접 해결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3년간 선생님에게 한국어를 배웠고 그 뒤엔 한국어반이 없어지게 되면서 따로 혼자 공부를 했죠. 선생님은 꾸준히 저와 연락하고 한국의 책을 저에게 가져다 주시며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16세가 넘어가면서 무상교육이 끝이 나기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께서는 한국으로 유학을 가는 것이 어떻겠냐며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한국어 실력이 너무 아깝다고 말씀하시며 한국에서 살면서 대학교를 다녔다는 것 하나만으로 한국에 관련된 일을 하기 수월할 거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희 집안 사정상 한국으로 유학을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었기에 선생님에게 추천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사정상 유학을 가는 건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 사정을 알고 있던 선생님은 제가 이렇게 말할 것을 알고 있기라도 한 듯 대학교의 장학금 제도와 학교를 다니며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구해주겠다며 저를 설득했어요. 저 역시도 한국에는 정말 가고 싶었지만 이 사실을 가족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한동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답은 나오지 않았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한 뒤에 엄마와 동생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깔끔하게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죠. 조심스럽게 가족에게 한국으로 유학 이야기를 꺼내면서 장학금 제도와 일할 수 있는 곳을 선생님께서 구해주실 수 있어서 추천을 해주셨다고 말을 하고 지금부터 아르바이트하는 돈을 착실히 모아놓고 초기 생활비로 사용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엄마와 동생은 그렇게 좋은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가야 한다면서 엄마는 자신이 모아둔 돈을 저에게 보여주시며 적은 돈이지만 유학 가기 전까지 조금 더 모아서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동생은 자신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는 모습에 눈물이 났죠. 선생님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자 잘 되었다면서 남은 기간 동안 조금 더 노력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다니지 못한다면 한국으로 가는 것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기에 남은 기간 동안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어요. 결국 저는 노력 끝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 엄마와 동생은 모아둔 돈을 건네주면서 언제나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렇게 조국인 헝가리를 떠나 한국의 인천공항을 도착했습니다. 한국이 발전되어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는 인천공항은 놀라울 정도였어요. 처음 경험해보는 압도적인 공항 규모도 대단했지만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공항 내에는 어느 곳에서도 새치기를 하지 않으며 줄을 서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외국인인 저에게 먼저 배려를 해주는 한국인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로 이동하면서도 발전된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했는데요. 수도인 부다페스트에서 온 사람들도 분명 충분히 놀랄만한 도시의 모습이었는데 작은 시골 마을에서만 살아온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진짜 놀라움은 제가 머무르는 기숙사를 도착했을 때입니다. 사실 헝가리에서는 낮은 건물들이 대부분이고 기숙사는 최악의 환경이지만 제가 살게 될 한국의 기숙사는 엄청난 크기의 빌딩이면서도 쾌적하고 깔끔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숙사인데도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어서
제가 살아왔던 그 어느 집보다도 좋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숙사 앞에는 따로 인공으로 만든 정원과 산책을 할 수 있는 길도 있었고, 이제부터 이곳에서 살아간다는 상상을 하니 가슴이 떨려왔어요. 기숙사는 3인실로 처음 보는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기에 불편할 거라 생각했는데, 한국인 친구들은 배려심이 대단해서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많은 교육을 받는 것인지 한국인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죠. 신기하게도 한국인 친구들에게는 항상 좋은 냄새가 나고 방의 향기마저 달콤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모든 친구들이 샤워를 하고 한 번 입었던 옷은 바로 세탁을 하는 모습에 놀랐죠. 살면서 제가 더럽다고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한국인 친구들을 보면 제가 너무 더럽다고 느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에 처음 온 저를 위해 친구들은 이곳저곳을 구경시켜주기도 하고 한국식 화장을 해주고 스타일링도 해주며 항상 저를 챙겨주곤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한국인 친구들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 생활 초반에는 적응을 하기 힘들었고 고향이 그립고 가족들도 보고 싶어서 혼자 울곤 했는데 한국에 살아가고 적응할수록 헝가리와는 차원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한 편리한 시스템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죠. 도시의 인프라 수준도 헝가리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뛰어났고 특히 가장 좋았던 건 치안의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느 곳이나 늦은 밤에 혼자 돌아다녀도 전혀 위험하지 않고 소매치기가 없다 보니 길거리를 걸어다니며 자신의 소지품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헝가리에서는 상상조차 못하는 편하고 빠른 시스템들이 많죠. 공공기관이나 은행 업무도 제가 원하는 시간에 가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병원은 저렴할 뿐만 아니라 큰 수술이 아니라면 당일에 예약하지 않고 방문해서 진료를 받습니다. 응급실이 아님에도 24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죠. 심지어는 골목마다 존재하는 편의점에서 각종 의약품들을 팔고 생필품들도 팔아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당일에 배송하는 시스템과 택배는 다음 날이 되면 집에 오고 치안이 좋으니 그 택배를 직접 받지 않아도 집 앞에 두고 가면 그 누구도 훔쳐가지 않습니다. 24시간으로 운영되는 상점들이나 배달 시스템은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을 정도예요. 한국인 친구들은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한국에서 살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아보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분명 빠른 시스템의 부작용도 있을 테고 안 좋은 점도 있을 테지만 한국인들은 아마 헝가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답답해서 살지 못할 거예요. 처음 한국인들을 마주하게 되면 겉으로는 차가워 보이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누구보다도 예의가 바르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많아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도움을 무수히 많이 받고 한국인 친구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헝가리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저를 챙겨주었어요. 헝가리로 돌아오고 저는 통역과 번역 일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경력이 없다 보니 페이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이 즐겁다는 걸 느꼈죠. 어느 순간부터 한국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헝가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K-팝에 열광하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각종 광장들에서는 K-팝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 사람들이 많고 헝가리 내의 한국 음식들도 서서히 퍼져나갔죠. 특히 수도인 부다페스트에 K-팝 클럽이 따로 생겨났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한국이 인기가 많아질수록 제 일도 점점 늘어났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과외까지도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아르바이트식으로 하나둘씩 가르치던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과외를 하는 것이 통역과 번역 일을 하는 것보다도 수입이 훨씬 많아졌어요. 결국 본업을 잠시 미룰 수밖에 없었고 모든 시간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투자한 결과 과외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해서 친구들 연봉보다도 많은 돈을 한 달 만에 벌었어요. 제 월급을 처음 본 엄마는 너무 놀라워하시면서 대견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저희 가정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졌는데요. 이제는 엄마는 힘든 일을 그만두고 작은 가게를 얻어 운영하고 계시며 동생 샨도르도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대학교를 진학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한국어를 따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족 모두 헝가리 수도인 부다페스트로 이사해서 생활하고 있고 그곳에서 한국어를 보다 편하고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많은 돈도 벌고 있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한국인 선생님께서는 언제나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고 이제는 제가 살아가면서 모든 걸 갚아나가려고 해요. 저에게는 이곳보다도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서 살아가고 싶은 꿈이 있는데요. 이제는 한국에서의 생활했던 것이 모두 꿈처럼 느껴지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한국이 너무 그립습니다. 조만간 시간을 내어 가족 모두와 함께 한국 여행을 다녀온 뒤 조심스럽게 한국에서 살아가고 싶은 꿈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마 가족들도 한국을 경험한다면 제 의견을 좋아할 거라고 확신해요. 그전까지는 이곳에서 열심히 돈을 벌면서 한국 생활의 미래를 천천히 그려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 무시하며 놀렸던 친구들은 제 수입을 보더니 놀라워하며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곤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생활들을 들려주면 하나같이 믿지 못하죠. 한국은 직접 경험해 보지 않는다면 절대 모를 수밖에 없는 세상이니까요. 한국어를 배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 인생은 물론 저희 가족 인생까지도 변화시켜준 한국에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뿐입니다. 하루빨리 한국으로 가서 친절한 한국인들과의 삶이 기다려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